로스앤젤레스 FC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은 축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산토스 감독과의 충격적인 계약 해지, 그리고 그 자리를 전격적으로 채운 이름은 바로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예고나 힌트도 없이 터진 이 초대형 발표의 현장은 그야말로 혼돈과 경악 그 자체였죠. 하지만 진정한 파장을 일으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클롭 감독의 취임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 선수가 남긴 단 한마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 는 발언은 모든 팬과 언론의 심장을 동시에 꿰뚫으며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팀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LAFC를 뿌리부터 뒤흔든 이 거대한 변화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숨을 멈추고 같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지? 겉으로 드러난 팀의 모습은 안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리그 내에서 견고한 위치를 유지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감행했다는 것은 분명 수면 아래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균열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LAFC의 경기를 예리하게 지켜본 이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경기 내용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것을요. 승점은 꾸준히 쌓이고 있었지만 팀의 공격력은 점점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득점이 줄어들었으니 부진하다는 너무나 단순한 공식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 중 한 명이며 공격 전개의 핵심적인 축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가 어디서 플레이하느냐였습니다. 현재 그는 더 이상 골문 앞에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원 깊숙이 내려와 경기를 풀어주는 이른바 플레이메이커형 공격수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는 분명 가치를 지니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피니셔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팀의 전술 운용에 있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마땅히 골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상대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공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 수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포지션의 문제를 넘어 상대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허용하는 팀 전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복되는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비슷한 장면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손흥민이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을 잡지만 결정적인 패스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격은 다시 뒤로 물러나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일부 날카로운 분석가들은 이를 의도된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특정 선수의 움직임을 시스템 안에 묶어두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전술적 판단 착오를 넘어 팀의 핵심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산 활용의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산토스 감독의 전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전 팀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전술적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주력 공격수들을 측면이나 중원으로 끌어내려 다양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 결과 선수 본연의 득점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전술에 대한 팬들의 거센 반발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는 감독 교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LAFC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단지 팀의 이름과 선수들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술적 구조와 그로 인한 문제점은 거의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감독 교체는 단순한 사령탑의 변화를 넘어 팀의 근본적인 리셋을 의미합니다. 팀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려는 강력한 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변화의 중심에 위르겐 클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현재 아웨아씨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축구 철학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 공을 빼앗았을 때의 빠른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수들의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죠. 특히 전방 자원들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골을 노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클롭의 전술 구조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팀의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전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그의 장점이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을 제대로 쓸 때가 왔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손흥민을 다시 공격수로 돌려놔야 한다. 와 같은 열광적인 반응들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클롭 감독의 부임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다시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가 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결정을 위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LAFC에게는 훨씬 더 큰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팀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격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핵심 자원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며 미세한 균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팀을 재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어떤 위치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LAFC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만약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재설계한다면 LAFC는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모하며 리그 전체를 뒤흔들 강력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지금의 논란과 기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팀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팀에 부임하면 단순한 전술 변화를 넘어 팀 분위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선수들과의 소통 방식, 상호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강한 조직력 강화.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내부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술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클롭은 바로 이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동기를 부여하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 LAFC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감독 교체를 넘어섭니다. 이는 LAFC의 정체성, 나아가 팀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동시에 재설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선택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LAFC는 더 이상 이전의 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미 세계 축구계에서 최고 수준의 구조화된 축구를 구현해낸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전술인 게겐프레싱은 단순히 공을 빼앗기 위해 압박하는 것을 넘어 공을 잃은 직후 조직적으로 공을 탈환하고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선수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특히 공격수들은 단순한 마무리 역할을 넘어 전술의 출발점이자 핵심 엔진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팀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산토스 감독의 경우 빌드업 단계에서의 명확한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격수들이 중원까지 깊이 내려와 공을 운반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원의 공백을 메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활용 측면에서 두 감독의 전술적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클롭 감독은 과거 다양한 유형의 공격수들을 최적의 위치에서 활용하며 그들의 강점을 극대화해온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침투 능력을 가진 선수에게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전방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전술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이 겪고 있는 역할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본래 능력을 다시 최전방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수가 빌드업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본래의 장점이 불필요하게 희석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또 다른 충격적인 축은 바로 축구 규정의 변화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의 FIA가 오프사이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축구계 전체가 거대한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공격수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가장 큰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칙 수정이 아니라 공격 축구 시대의 재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 개정의 중심에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이 언급되며 이야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빠른 침투 능력과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독 교체는 윌겐 클롭의 전격 부인, 그리고 손흥민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여기에 FIFA의 오프사이드 규정 개정이라는 잠재적 변수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낼 파장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LAFC는 과연 이 모든 변화를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상황이 또 다른 충돌과 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MLS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기장의 드라마와 팀 내부의 미묘한 흐름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축구 팬들의 뜨거운 시선이 지금 LAFC에 집중되고 있습니다.